군이 숨긴 폭행, 한 엄마가 상임위원 권한으로 무너뜨렸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2024년 6월 제가 강원도 산골의 한 부대 정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들 도윤이가 3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면회를 빼먹은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내밀었죠. 그런데 경계병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잠깐 기다려달라더군요. 몇 분 후 나타난 부관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왜요? 미리 신청도 했고 승인도 받았는데요. 부대의 수두가 발생해서 격리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두요? 2024년의 수두 때문에 부대 전체를 격리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물었죠. 수두가 언제 발생했나요? 몇 명이나 감염됐습니까? 부관의 대답은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그건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상이라니요. 수두가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저는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변명과 거짓말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허술한 핑계는 처음이었어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2주 정도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2주요? 수두 잠복기를 고려해도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서려는데 부대 정문 옆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공지사항 중에서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죠. 창고 보수공사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공사 기간이 3주, 시공업체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숨기려는 게 있구나. 창고 공사와 수두 격리, 이 두 개가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게시판 옆에는 CCTV 점검 안내문도 붙어 있었어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일시 중단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점검 기간도 3주였습니다. 창고 공사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이 되살아났어요. 증거를 인멸하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걸 숨기려고 공사를 핑계로 접근을 막은 거죠. CCTV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죠. 도윤이는 괜찮을까?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대 근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허기도 지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어요. 작은 식당이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군무원으로 보이는 두 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병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또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방태식 상사가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 신병이 맞는 건가요? 고참이 맞는 건가요? 둘 다 맞았다더군요.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죠. 하지만 저를 의식한 건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병이 맞았다고 했는데 도윤이도 신병 아닌가요? 3월에 입대했으니까 이제 3개월 차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분증과 배지, 그리고 공식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느꼈지만 때로는 공권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특히 조직적으로 뭔가를 은폐하려 할 때는 더욱 그렇죠. 내일은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성실하고 참을성 많은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참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군 관련 진정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혹행위, 폭행, 성추행.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었죠.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서 조사관 2명을 파견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옷도 정장으로 갈아입고 공문과 신분증, 배지를 챙겼어요. 오늘은 한서진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는 거니까요.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은폐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부대에 도착하기 전에 조사관들과 만나서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분식집에서 들은 대화, 그리고 게시판의 공지사항 글까지 모든 걸 보고했어요. 상임위원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조사가 필요한 거죠. 조사관들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2명과 함께였죠. 공문도 있고 배지도 달았어요. 이제는 그냥 면회 온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문 경계병이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게 역력했어요. 어제 봤던 그 병사였거든요. 급히 내무반으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오신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용무로 왔어요. 신분증과 공문을 내밀었죠. 경계병이 공문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부관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부관이 달려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공문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셨다고요? 네. 민원이 접수되어서 직권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사실 아직 정식 민원 접수는 안 됐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직권조사는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부관은 잠깐 기다려달라며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대대장이나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인권위에서 나왔습니다. 네, 직권조사라고. 어떻게 하죠?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부관이 다가왔어요. 대대장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동안 김도윤 병사를 호출해 주세요. 도윤이요. 왜 도윤이를? 부관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죠. 제 아들입니다. 면담이 필요해요. 아, 그런데 도윤이는 지금 뭐요? 의무대에 가 있습니다. 의무대요? 갑자기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 의무대에 가 있는 거죠? 무슨 일로요? 그건 의무대에서 확인하셔야. 그때 중령계급장을 단 군인이 나타났어요. 오재현 대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군인다운 외모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대장 오재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서진입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오재현의 손이 축축한 게 느껴졌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무슨 일로 저희 부대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김도윤 병사와 면담하고 싶어요. 도윤이요? 그런데 지금 도윤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떻게 안 좋은가요? 오재현이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구나 싶었어요. 어제는 수두라더니 오늘은 감기라고 하네요. 그럼 의무대로 가서 만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전염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원님, 조사관 중 한 명이 나섰어요. 공식 조사이니까 면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라면 더욱 확인이 필요하죠. 오재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무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대로 향하면서 부대 내부를 둘러봤어요.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위축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고 경직된 느낌이었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재현에게 물어봤어요. 다들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나 사건은 없었나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는데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어느 병실에 있나요? 2번 병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고 아래 입술이 찢어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 옆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고요. 도윤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도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이가 눈치를 보더군요. 오재현과 부관이 뒤에 서 있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이런 상처가 날 수 있나요? 얼굴 여러 곳에 든 멍을 보니까 명백히 맞은 흔적이었어요. 조사관님,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대대장님,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오재현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도윤이가 진짜 표정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누가 때린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말해. 누가 때린 거야? 방태식 상사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분식집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엔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 매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맞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때리는데? 창고에서요. 교육이라고 하면서. 창고. 어제 본 그 공지의 창고가 바로 여기였구나. 공사 핑계로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다른 애들도 맞아.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기들 거의 다 맞았어요. 심한 애들은 병원까지 갔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두 격리라는 거짓말, 창고 공사, CCTV 점검. 모든 게 조직적인 은폐 공작이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참지 마. 엄마, 괜히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은 이미 벌어졌어. 내가 맡고 있는 게 제일 큰일이야. 도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참아내고 있었다니. 조사관을 다시 불러들여서 도윤이 진술을 정식으로 기록했어요. 가해자, 시기, 장소, 피해 내용까지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의무대에서 나온 후 오재현 대대장과 마주했습니다. 도윤이의 진술서를 본 조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원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직권조사를 개시하겠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임위원님, 혹시 오해가? 오해요? 제 아들 얼굴에 든 멍도 오해인가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간부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도윤 병사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면담해야겠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오재현이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설마 한 명만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윤이 진술에 따르면 동기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럼 지금 확인하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아들이 맞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났거든요. 오재현이 부관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잠시 후 병사 몇 명이 나타났는데 한눈에 봐도 이상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병사, 손목에 붕대를 감은 병사, 다리를 절룩거리는 병사까지. 이 병사들이 모두 피해자인가요? 조사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보호와 보복방지 조치를 설명하자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방태식 상사한테. 저는 병원에 2번 갔어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매일 창고에서 교육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총 11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어요. 모두 신병들이었고 가해자는 방태식 상사를 포함해 부사관 4명이었습니다. 창고를 보여주세요. 조사관이 요구했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공사 중이든 아니든 봐야 합니다.
오재현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우리를 창고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뭔가로 때린 흔적들이 선명했어요. 구석에는 빠따와 강목이 숨겨져 있었고요. 이게 교육 도구인가요? 조사관이 빠따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오재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공사 관련 서류도 확인하겠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시공업체 대표가 유미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 병사 중 한 명의 어머니였어요. 군납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거죠.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조사관이 중얼거렸어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이해관계까지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군의관이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혜린 군의관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혜린이 가져온 의료 기록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어요. 피해자들의 치료 기록이 모두 수도로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1명이 모두 수두에 걸렸다고 기록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의료 기록 조작이죠. 조사관이 말했어요. 네, 폭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진단을 내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혜린의 증언으로 의료 기록 조작까지 드러났어요. 이제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졌습니다. 조직적 폭행, 증거인멸, 의료 기록 조작, 이해관계자들의 은폐 동조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대대장님, 상급 부대에 보고는 했나요? 그건 안 했다는 뜻이군요. 오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대 명예를 핑계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보고하세요. 그리고 가해자들을 즉시 경리하고요. 상임위원님, 부대 운영의 차질이 부대 운영보다 더 이상의 피해 방지가 우선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1명의 젊은이가 한 달간 고통받았는데 아직도 체면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조사관들이 현장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빠따, 강목, 매트, 그리고 벽면의 타격 흔적까지 모든 걸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과도 면담해야겠어요. 방태식 상사는 어디 있나요? 오재현이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외박 중입니다. 외박이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계획된 외박이었습니다.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자 급히 피신시킨 거겠죠. 즉시 복귀 명령을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오재현이 전화를 걸어 방태식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전화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럼 헌병대에 수배 요청을 하죠. 조사관이 말하자 오재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상임위원님,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언론에 알려지는 걸 걱정할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은폐해온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요. 정혜린 군의관이 다시 다가왔어요. 상임위원님, 원본 진료 사진들도 있습니다. 보관해뒀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정혜린이 보여준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네, 이제 법적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조직적 폭행, 증거인멸, 의료기록 조작, 상급 부대 미보고까지. 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총체적으로 노출된 거죠. 내일부터는 군검찰도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가 계속 생각났어요. 한 달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참아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해결해 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로 향했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검찰에서도 수사관들이 파견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단순한 인권이 조사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거죠.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해 보였던 부대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오재현 대대장이 저를 맞았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상급 부대에 보고하느라. 이제야 보고했다는 거네요.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조사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거겠죠. 상급 부대 반응은 어땠나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도 방치했으니까요. 군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했어요. 3명이 왔는데 그중 1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이도훈 검사님? 서진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이도훈이었어요. 대학 동기였고 예전에 검찰에서 함께 일한 적도 있었죠. 다만 군검찰로 파견 나간 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그래요. 파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도훈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반가웠지만 사안이 워낙 심각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피해자들부터 다시 면담해 봐야겠어요. 네, 어제 조사한 내용은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도윤이를 다시 만났어요. 어제보다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 한 거죠. 다른 애들도 이제 안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윤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추가 피해는 막은 거니까요. 도윤아, 검사님이 정식으로 조사할 텐데 무서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 네, 알겠어요. 이도훈이 도윤이와 면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시 경험이 많은 검사답게 세심하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됐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입대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시작됐나요? 방태식 상사가 생활관에서 뭔가 잘못됐다며 창고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혼자였나요? 아니요. 동기 2명이랑 같이요. 창고에서 뭐라고 했나요? 신병 교육이라고 했어요. 군기를 잡아야 한다면서. 도윤이의 진술이 어제보다 더 구체적이었어요. 하룻밤 사이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때렸나요? 네, 빠따로 때리고 발로 차고 가끔은 강목도 사용했어요. 다른 상급자들도 참여했나요? 네, 처음에는 방태식 상사 혼자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부사관들도 왔어요. 몇 명 정도요? 총 4명이었어요. 이도훈이 꼼꼼히 기록하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무대에서는 어떻게 처치받았나요? 처음에는 그냥 파스 정도만 줬어요. 나중에 상처가 심해지니까 수두라고 하면서 격리실에 넣더라고요. 수두라고 했다고요? 네, 정혜린 군의관님이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의료 기록 조작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조직적 은폐의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죠. 다른 피해자들과의 면담도 계속 진행됐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창고로 불려가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을 당하고 상처가 나면 수두나 다른 질병으로 둔갑시켜서 치료받는 총 11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가해자는 4명입니다. 이도훈이 중간 정리를 했어요. 방태식 상사는 아직 연락이 안 되나요? 헌병대에서 수배 중입니다. 아마 오늘 중에는 잡힐 것 같아요. 오재현 대대장도 다시 조사받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한 달 전쯤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왜 조치를 안 했나요? 군기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기 확립이요? 불법 폭행을 군기 확립이라고 보시나요? 오재현이 답변을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상급 부대에는 왜 보고 안 했습니까? 부대 명예를 고려해서. 부대 명예요? 병사들이 매일 맡고 있는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도훈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오재현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방태식 상사가 헌병에게 붙잡혀 왔어요.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이었는데 끝까지 발뺌하려는 태도였어요. 교육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교육이요? 빠따로 때리는 게 교육인가요? 군대에서는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폭행입니다. 방태식이 계속 우기더군요.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진술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11명이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보시나요? 이도훈이 차근차근 반박했어요. 방태식의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도구들은 뭔가요? 그건 원래 있던 거고 혈흔도 검출됐는데요. 방태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물적 증거까지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가해자들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도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실제로 다른 부사관 3명도 오늘 오전에 모두 자백했거든요. 저만 나쁜 놈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방태식이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어요. 아무도 당신만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많을 뿐이죠. 결국 방태식도 범행을 시인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하루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피해자 11명, 가해자 4명, 조직적 은폐,
의료 기록 조작까지.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 같네요. 이도훈이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네요. 서진이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와 통화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안심이 돼요. 괜찮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다른 동기들도 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도윤이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혜린 군의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의료 기록 조작을 지시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어서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혜린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사실 처음 지시받았을 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정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피해자가 왔을 때부터요. 명백히 폭행 흔적인데 수두라고 하라니. 그때 거부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군의관이지만 결국 계급사회잖아요. 상급자 명령을 거부하기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직 내에서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본 사진은 따로 보관하셨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용기가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정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더 일찍 말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텐데. 아니에요.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정혜린이 보관해둔 원본 진료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없었다면 의료 기록 조작을 입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혜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혜린 군의관님은 보호받을 거예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절차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무서워요. 보복이 있을까 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도훈과도 따로 만났어요. 대학 동기이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죠.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까지 있었으니까요. 이도훈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요. 혹시 다른 고민이 있나요? 사실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사건이요.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도훈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요? 증거 부족이라는 핑계로. 사실은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압력이요? 부대 명예, 군 이미지 실추 이런 이유들로 적당히 마무리하라고. 이도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그때의 실패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증거도 충분하고 언론 관심도 높고. 맞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처리해야죠. 이도훈의 목소리에 결심이 느껴졌어요. 서진이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인권위원까지 나서서 이 정도로 파헤쳤는데 검사인 제가 소극적일 수는 없쇼. 고마워요. 함께 끝까지 가요. 며칠 후 유미정을 만났어요. 군납업체 대표이면서 피해 병사의 어머니인 그 복잡한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유미정 대표님이시죠? 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유미정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드님이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공사를 맡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시면? 아들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부대에 갔는데 대대장이 창고 공사를 의뢰하더라고요. 유미정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정리됐어요. 아들 때문에 부대에 갔다가 은폐 공작에 이용당한 거였죠. 그때 거부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군납업체라는 게 부대와 관계가 나빠지면 일이 없어져요. 아드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던 건가요? 유미정이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공사를 거부하면 아들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더 위험해진다고요? 네, 대대장이 그런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협조하면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결국 협박에 가까운 회유였던 거네요. 아들을 인질로 잡고 은폐에 동조하도록 강요한 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돼요.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재발 방지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유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제 아들처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씩 만나보니 각자의 사정이 있었어요. 정혜리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고, 이도훈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유미정은 아들을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어요. 각자의 양심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쇼. 이도훈이 결심을 굳혔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처리를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군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창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과수 감식팀까지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어요. 현장을 완전히 봉쇄하고 정밀 감식하겠습니다. 감식팀장이 말했어요. 저도 현장 조사에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났어요.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혈흔이 다량 검출됩니다. 감식요원이 특수 장비로 바닥을 조사하며 말했어요. 벽면에도 타격 흔적이 여러 곳 확인됩니다. 매트 아래쪽 바닥은 더욱 심각했어요. 콘크리트가 얼룩져 있었고 일부는 파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 같네요. 감식팀장이 말했어요. 한 달이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정도 흔적이 쌓이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구석에 숨겨져 있던 도구들도 하나씩 증거품으로 수거됐어요. 빠따, 강목, 쇠막대기까지. 다양한 도구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압수품 상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고 한편에 놓여 있던 상자들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병사들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처벌용으로 압수한 물건들 같네요. 핸드폰, 과자, 편지까지. 병사들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혹행위죠. 조사관이 말했어요.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압박도 가했던 거였습니다. 공사 관련 서류들도 면밀히 검토했어요. 유미정의 업체가 급하게 선정된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네요.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긴급 보수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허술한 변명이었어요. 증거인멸을 위한 급조된 공사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CCTV 시스템도 조사했어요. 정말로 한 달 전부터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흔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정확히 폭행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폭행, 증거인멸, 의료기록 조작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 범행이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도훈이 말했어요. 전군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이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 5개 부대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조사관이 보고했어요. 5개 부대요? 네,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창고나 격리된 공간에서의 집단 폭행,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였던 거예요.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병리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저는 사건의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도윤이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군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 거였죠. 창고에서 발견된 일기장도 있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였는데 내용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오늘도 창고에 불려갔다. 이제는 무섭지도 않다. 아프기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집에 가고 싶다. 동기들도 모두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린 병사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일기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네,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죠. 창고 조사가 끝날 무렵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발견됐어요.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오늘 신병들 교육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좀 더 세게 해야겠어. 병원 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자. 의무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걱정 마. 메시지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게임하듯이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조직적 범행이라는 게 완전히 입증됐네요. 이도훈이 말했어요. 네,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라고 변명할 수 없쇼.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물적 증거, 진술, 기록까지. 완벽한 사건 구성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단계였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대 전체가 수사 현장이 된 거죠. 전 구역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이도훈이 영장을 제시하며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재현 대대장의 사무실부터 수색이 시작됐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점검하는데 은폐 지시와 관련된 문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뭡니까? 부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사고 발생 현황란이 모두 해당 업순부로 되어 있는데요. 오재현이 대답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11명의 병사가 폭행당했는데 사고가 없다고 보고한 거였거든요.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한 거네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방태식과 다른 가해자들의 숙소도 수색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피해자들 사진을 찍어서 공유했네요. 휴대폰 갤러리에는 폭행 후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마치 전리품처럼 수집한 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이죠. 조사관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의무대도 다시 수색했어요. 정혜린이 숨겨둔 원본 기록들 외에도 추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허위 진단 지시 문서도 있네요. 수두 환자 격리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폭행 피해자 은폐 매뉴얼이었어요. 조직적 은폐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정혜린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임위원님, 할 말이 있어요. 네, 뭔가요? 사실 제가 상급 부대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보고요? 네. 한 달 전에 의료 기록 조작 지시를 받고 나서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요? 군의무사령부에 내부 고발을 했어요. 정말이요? 정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묵살됐어요.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증거 불충분이요? 네, 그때는 원본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피해자들도 진술을 거부했고 정혜린의 증언으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미 한 달 전에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누가 담당했나요? 군의무사령부 감찰실이었어요. 담당자 이름은 김준호 중령이었습니다. 이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것 같았어요. 내부 고발 묵살까지 조사해야 하니까요. 오재현과의 마지막 대질 조사에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정혜린 군의관의 내부 고발을 알고 계셨나요? 그건 알고 계셨죠? 이도훈이 압박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했나요? 부대 명예 때문에. 부대 명예요. 11명의 병사가 매일 맡고 있는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재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당신의 묵인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조직적 폭행, 증거인멸, 의료기록 조작, 내부 고발 묵살까지. 군 내부의 부패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에서 발생한 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군 관련 사건이라 관심이 높았던 거죠. 총 11명의 신병이 한 달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의료 기록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특히 내부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은 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왔어요. 인권위원회 아드님도 피해자라고 하는데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피해자도 있고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거든요.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요? 인권위에서는 군 교육 지침 개정, CCTV 전면 설치,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엄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언론 보도가 쏟아졌어요.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요. 전군 현장 점검 특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도훈이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이요? 네,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다고 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인권은 군기강의 중심입니다. 브리핑에서 했던 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2024년 12월, 사건 발생 6개월 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도윤이가 조교로 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피해자에서 이제는 후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엄마, 오늘 첫 교육이었어요. 도윤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떤 교육? 체벌 금지 교육이요. 신병들한테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도윤이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피해자였던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지도자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신병들 반응은 어땠어?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선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라고 했어?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해줬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짜 군기는 서로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고. 도윤이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후배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게 대견했어요. 조교들끼리도 교육받았어요? 네, 매주 인권 교육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래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군 교육 지침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인권위 사무실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상임위원님, 군 교육 지침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보고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체벌 전면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신고체계 강화 등이 모두 포함됐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드디어 제도로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CCTV 설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군 창고와 훈련장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게 된 거죠. 며칠 후 그 부대를 다시 방문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창고는 상담실로 리모델링돼 있었어요. 밝은 색깔로 도색되었고 편안한 소파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병사들이 고민 상담을 받아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설명해 줬어요. 오재현은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상담 신청이 맞나요?
네, 처음에는 경계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편하게 찾아와요. 벽면에는 인권 수칙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군인도 인간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라.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녹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대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혜린 군의관도 다시 만났어요. 양심 선언 이후 오히려 더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훨씬 좋아요.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복 같은 건 없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존경받고 있어요. 정혜린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것 같았어요. 병사들도 이제는 정직하게 아픈 곳을 말해요. 숨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의료진의 독립성도 보장됐고, 허위 진단 지시 같은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유미정도 만났어요. 재발 방지 기금을 출연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출연하셨나요? 1억 원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어요. 많은 금액이네요. 제 아들과 다른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돈으로 다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요. 유미정의 기금은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도훈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후속 조치들을 점검했어요. 가해자들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방태식은 징역 2년, 다른 가해자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오재현 대대장은요?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요.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진 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였죠.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네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네, 이제는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연말이 되어서 전체적인 성과를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올해 군 인권 개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발표했어요. 체벌 금지 교육 이수율 100%, CCTV 설치율 95%, 인권 상담, 신청 건수 전년 대비 300% 증가. 수치로 보니 변화가 더욱 실감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병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군 복무 환경 만족도가 전년 대비 40% 향상됐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12월 말 도윤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성장한 것 같네. 네, 이제 정말 군인다워졌어요. 힘들지는 않아? 전혀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윤이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일은 이제 괜찮아? 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도윤이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도 잘 견뎌냈고, 이제 다른 애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도윤이 말을 들으니 6개월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연말 인권위 송년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한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싸움이었지만 결국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창고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은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제도로 남아서 미래의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되었죠. 2025년을 맞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요. 도윤이와 함께 새해를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군대는 이제 달라졌어요.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강압이 아닌 소통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